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그 소식에 대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5억 원짜리 브라질 항공모함이죠. 중고 항공모함 판다고 내놨는데 그게 드디어 팔렸습니다. 어디로 팔렸을까요? 누가 사갔을까요? 왜 사갔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는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이죠. 작년 9월 말에 이 기사를 바탕으로 보도를 해드렸었죠. 중고로 매물이 나온 브라질 항공모함 15억 원짜리 항공모함 상파울로 그게 중고로 나왔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입찰 공고문이에요. 제가 뭐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고 품명 상파울로 선체 법률 뭐 어쩌고 그리고 최저 입찰 금액 한화 약 15억 4,153만 원. 그리고 이제 입찰 설명에는 9월 27일 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반데이란스테가 639빌딩 10호실에서 입찰 설명회를 한다. 지금 현재 매물은 리우데자네이로 아스날 해군기지 부두에 정박 중이다. 그리고 매물 확인을 원하는 입찰 희망자는 12월 6일까지 사전 방문 일정을 잡고 방문해서 매물 확인이 가능하다. 낙찰자는 항만 사용료와 예인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최종 낙찰 결정일은 2020년 1월 중에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그 누가 사갔냐, 어떻게 됐냐? 라고, 시시때때로 저희 게시판에 또 댓글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뭐 낙찰이 안 된 것인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찾았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모았던 그 15억 원짜리 항공모함은 어떤 배냐? 바로 브라질 해군의 상파울로라는 배입니다. 이건 프랑스가 1963년도에 주역시켰던 클레망소급 항공모함 포시죠. 그걸 이제 브라질이 2000년도에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운용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개량할까 수리를 해서 완전히 그냥 혁신시킨 어떤 그런 창정비를 할까 하다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폐기시키자라고 해서 폐기시키고 새로운 항공모함을 하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새로운 항공모함이 정말로 될지 이것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규 항공모함이에요. 그 캐터펄트 즉 사출기로 이륙을 시키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시키는 이런 캐터바 방식의 중형 항공모함이고 만재 배수량은 32,800톤입니다. 길이는 265m, 그리고 너비는 31.7m, 추진 방식은 보일러, 그리고 전기 터빈으로 추진을 하고요. 최대 속도는 아주 빠르네요. 32노트. 이렇게 움직이는 항공모함이고, 여기에 이제 탑재기는 지금 A4 공격기 20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A4. 미국이 만든 지금 오래된 공격기죠. 이걸 지금 함재기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해리어 이런 건 안 썼어요. 왜냐? 해리어는 수직이 착륙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출기로 쏴주면 되니까 해리어보다 훨씬 더 폭장량이 많은 이 A4 이런 걸 썼지요.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15억 4천만 원의 그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사면 어떨까라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사자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없는 그런 기술들 또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러시아도 없는 기술이에요. 러시아 항공모함 있죠? 중국도 지금 항공모함 있고 만들고도 있죠? 그런 러시아, 중국도 없고 영국, 프랑스도 지금 정규 항공모함 샤를 드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프랑스도 없는 기술, 바로 사출기입니다. 사출기 기술. 그리고 어레스팅 와이어입니다.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사출기가 있음으로 해서 항공기를 아주 짧은 갑판에서도 항공기를 뭐 100m 미만에서 그냥 쏴주니까 하는데 이 사출기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여기에 최대 폭장, 최대 연료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도 쏴줍니다. 그리고 이 어레스팅 와이어 제가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설명을 드리면서 며칠 전이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어레스팅 와이어가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지난 2016년 그 IS 폭격을 하러 갔던 이 쿠즈네초프가
미그 29K가 이제 착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레스팅 와이어가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 고칠 때까지 이 미그 29K 함재기가 바다에서 선회를 하다가 결국 연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추락을 했던 일이 있고, 또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제 수호이 33 전투기가 또 초기화를 갔다가 다시 이제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 착함을 하는데, 착함을 해서 딱 걸었는데 어레스팅 와이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쭉 밀려가가지고 바다에 추락을 해버린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어레스팅 와이어도 그냥 뭐 줄인데 뭐 어때서?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것도 강력한 어떤 그 탄성, 그리고 정밀도,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미국만이 제대로 가지고 있고, 이 사출기는 오직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 포슈에 있는데 이게 미국 거냐? 맞습니다. 미국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한국 해군이 중형 항공모함 이상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술 없으면 우리는 중형 항공모함 못 간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해군은 우리가 무슨 중형이냐, 경항모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강대국 코스프레, 멋진 해군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경항모 가지고 지금 중국, 일본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럼 북한 상대로 경항모 왜 합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중국과 일본 상대로 뭔가 우리 앞으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한다면,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그렇게 큰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항모 가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경항모를 하려고 하죠. 왜냐? 항공모함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폼나니까. 그거예요. 반박 한번 해보세요. 해군 혹시 지금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뭔지. 왜냐? 저는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직접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 항공모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간절한지,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격적인 실망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그리고 일본에게 업신여기지 않게 되려면 뭐 그들을 깨고 이기고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들이, 중국과 일본이 한국 저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는 정도까지 억제력을 가지려면은 이 중형 항공모함 한 척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고 원자력 잠수함으로 가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항모 가지고 싶으면 이거 사와야 된다. 왜?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건 미국밖에 없다. 이 항공모함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브라질 퇴역 항공모함 15억 원짜리 구매해 주세요. 이제 참여 인원은 444명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해군 관계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했다라고 해요. 15억 원이라는 가격에 귀가 쫑긋하지만 기술 습득 측면에서 무용지물이다. 가져오고 정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군 관계자가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개념 없는 모 기자가 이 내용을 저격하는 또 기사를 적었는데, 정말 참 조사나 좀 제대로 해보고 한 기사인지 아니면은 이런 저격 기사를 적을 능력이 다 되는 사람인지 참 한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적었어요. 자, 15억 원이라는 가격에 귀가 쫑긋하죠. 귀가 쫑긋합니다. 그런데 기술 습득 측면에서 무용지물이다. 이거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여기에서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을 가져오자 한 게 아니고 사출기 그리고 어레스팅 와이어, 이겁니다. 핵심은. 그러면 우리 한국이 사출기가 있냐? 그 기술이 있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제가 항공모함 연구 용역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어레스팅 와이어 기술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무용지물이냐?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1963년도에 취획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963년도 건조된 사출기 같으면 그건 완전히 그냥 꽝이지, 못 쓰지. 맞아요, 못 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출기를, 또 이 내용을 저격한 그 기자가 도대체 그 사출기가 어떤 사출기인지, 또 이 해군 관계자는 도대체 그 사출기가 어떤 사출기인지 검색이나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출기는 C-13-3이라는 증기 사출기예요. 이 사출기, 지금 클레망소, 지금 대겠죠. 클레망소 항공모함에서 라파를 이제 그 사출기로 이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C-13-3 이 증기 사출기는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재된 99m급의 C-13-1
전기 사출기를 80m급으로 줄인 모델입니다. 27톤급 항공기를 259km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현재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도 탑재가 됩니다. 영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캐터바 설계안에 이 도입이 검토된 사출기입니다. 자, 이 사출기 지금 이제 이 포시 그러니까 상파울로에 있는 그 사출기 지금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똑같은 거 있어요. 니미츠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에도 똑같은 거 있어요. 물론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에 있는 이 99m짜리를 여기 이제 여기 폴시하고 클레망손 덩치가 작으니까 이거를 19m를 줄였어요. 사출기 니미츠 거는 원래 쏘는 건 똑같은데 길이가 달라요. 99m. 이 폴시와 클레망손은 80m. 바로 그겁니다. 샤를 드골에도 지금 이게 있어요. 샤를 드골 프랑스가 앞으로 2040년대, 2050년대까지 쓸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샤를 드골 조기 퇴역하고 PA2라고 하는 항공모함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사업도 엎어졌지만 그 PA2 할 때 역시 이 사출기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영국 지금 73,000톤짜리 항공모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에 검토할 때 사출기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출기를 검토를 했었어요. 왜?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못 쓰는 기술이라고요? 왜요? 우리도 이 기술이 있습니까? 그럼 전기식 이멀스 그 이멀스 기술 누가 있습니까?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금 이멀스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이멀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사출기를 가지고 해군 항공모함 함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사출기를 가지고 그게 이멀스든 아니면 이런 전기식 사출기든 계속 쏴보면서 지상에서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교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 해군 관계자 아마도 정훈공보실 관계자겠죠. 그 정훈공보실 관계자가 이 사출기가 뭔지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해군 제복 입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훈공보실하고 이런 전력 분야 또 전력 분야에서도 함정 분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상입니다. 자, 이 15억 원짜리 고철 항모 가져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말 우리 해군이 감당 못할 수준이냐. 자, 일단 15억, 배값은 15억이죠. 그러면은 그 입찰서에 보면은 운송비용 니들이 다 부담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송비용 얼마 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이 바르야그 항공모함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서 중국으로 대련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르야그예요. 지금은 이제 랴오닝이 됐죠. 선체 구입 2,500만 달러 그리고 예인비 그리고 통관료 다 해서 550만 달러 해서 3천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체 구입은 빼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걸 봅니다. 550만 달러. 그런데 이 바르야그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부터 지중해를 관통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고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와서 대련까지 가는 거리가 32,000km예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리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리는 22,000km입니다. 당연히 통관료가 이거보다 훨씬 싸겠죠.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550만 달러, 60억 원, 65억 원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합해서 100억 미만으로 한 80억 원, 90억 원 정도로 이 항공모함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현재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도 쓰고 있는 이 사출기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이 전부 다 쓰고 있는 이 사출기 이게 1963년 산이니까 못 쓰는 거라고요? 쓰는 겁니다. 왜? 항공모함이 전 세계에 미국의 이 10척밖에 없는데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해서 11척밖에 없는데 이 사출기를 뭐 64년 산이니까 야 신모델 만들자 해가지고 뭐 마치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5년마다 새로운 제품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거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라드 포드에 와서 전기식 사출기로 바꾼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럼 우리도 전기식 사출기 해야지. 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은 이 낡은 고철 항모를 가져와서 뭘 할 수 있었나? 바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사출기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떼서 미국처럼 이렇게 육상 사출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여기 지금 항공모함에 있는 이
시설 그대로 지상에다가 갖다 놓은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시험평가 또는 조종사 캐토바 방식의 항공기 이착함 적응 훈련을 위해서 항공모함 선체에 설치되는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육상에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뉴저지주의 레크허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설치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모함 운용을 하는 조종사 양성하는 교보제로 썼어야죠. 두 개니까 하나는 그렇게 쓰고 하나는 뜯어가지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야죠. 그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 있으니까 이 훈련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어레스트 와이어로 착함하고 이 사출기를 쏴주고 하는 것을 했었어야죠. 그거 하자라고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떼서 우리 항공모함 그냥 그대로 바로 이식하자. 이건 아니죠. 참 그래서 이 지금 니미츠가 쓰고 있는 이 사출기는 99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파울로는 80m짜리예요. 프랑스가 그렇게 줄였으니까 80m짜리는 27톤짜리를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파르는 가벼운 전투기니까 다 쏠 수가 있었죠. 그리고 E2 조기 경보기는 26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그래서 E2 조기 경보기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서도 운영을 하죠. 그것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F-35 만약에 C를 사면 그게 최대 이륙 중량이 31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걸 사서 미국처럼 99m로 또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36톤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니미츠는 36톤까지 쏠 수 있거든요. 그 19m 차이에. 그렇게 개조를 또 하면 돼요. 그걸 개념 없는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군 관계자가 그건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자, 날아당 기회 이제 이미 낙찰된 쌍파울로입니다. 자, 지금 너무 늦게 가르쳐 드리는데 누가 샀어요 이제. 브라질 해군이 퇴役시킨 쌍파울로 함의 입찰에는 프랑스 내의 EU 승인 선박 해체 업체 그리고 악명 높은 인도의 알랑 해변의 해체 업체 모두 입찰서를 제출했다. 쌍파울로 항공모함에는 900톤의 성면과 다량의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제환경단체들은 안전장치가 없는 남아시아 해변에서 이 선박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 브라질과 프랑스 정부 당국에 경고했다. 이 항모의 소유권은 브라질에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항모 판매 당시 계약정에 따라 항모의 해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랑스 당국은 이 배가 EU가 승인한 안전한 해체 시설로 가도록 책임져야 한다. 라고 1월 30일 국제성면금지사무국이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알랑 비치라고 정말 이런 그 선박 해체 전문으로 하는 그 해변이 있는데 정말 열악한데요. 환경 다 필요 없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해체를 해버리는 그 해체 업체가 이 쌍파울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900톤의 성면이 있으니까 국제 성면 금지 사무국이 이거 제재를 한 것이죠. 이 성면 알랑비치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 거기에 성면 그냥 뿌려버리면은 이 남아시아 벵골만 이거 어떻게 되냐? 프랑스 니들이 팔았으니까 니들이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발언권 있으니까 니들이 브라질 정부한테 압력 넣어서 제대로 하라고 압력 넣어라. 발언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국제 성면 금지 사무국에서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왔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 900톤의 성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면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성면 지금 우리는 그 성면 관리 규정 다 있죠. 그 매립 규정도 다 있고요. 우리 한때 그 스레트 성면으로 된 스레트에 삼겹살까지 구워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거기 구워 먹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성면이 많았죠. 건축 폐기물에 성면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고 이 천정에 사무실 천정에 전부 성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건축 자재들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900톤의 성면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나라는 아니죠. 어쩌면 유럽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성면 처리 능력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키예프나 민스크처럼 우리가 이것을 그 공원으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해군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아예 이 사람들은 중형 항공모함 따위는 필요 없다. 중형 항공모함 가자고 하면은 육군과 공군의 반대가 심할 거니까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모함 무조건 가지고 싶은데 경항공모함으로 하자. 지금 이 정부가 이번 총선 선거 공약에 항공모함 가진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더군요. 그런데 경항공모함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아무도 좋은 사람 없어요. 해군만 좋아요. 그걸 왜 합니까? 해군 폼나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줍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해와야 됩니다. 제발 자군 이기주의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항공모함 반드시 사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항공모함을 사오지 않은 그 근저에 우리는 경항모 할 건데 무슨 소리야 지금. 경항모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인도가 사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